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계약사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에서는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전현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 엄청 바쁘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저희 KBS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언뜻 저희 제작진한테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네. 뭐 표결을 하다가 뭐 약간 좀 뭐 소동이라 그러나요? 이게 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패스트 트랙에 올릴 4개의 법안을 상정을 했고요. 네네. 그걸 이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179표가 찬성표가 나와야 예. 패스트 트랙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명패와 그 종이 투표지가 숫자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종이 투표지가 한 장이 더 많은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무효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당이 실랑이가 있었고 국회법에 의하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재투표를 실시하고 만약에 그 재투표하지 않아도 충분히 투표에 영향이 없을 때에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서 예. 그 부분이 이제 하나가 해소가 됐고요. 또 하나의 쟁점이 투표를 가부를 표시를 하는데 예. 가를 쓴 그 투표지가 좀 가가 흘린 채로 썼습니다. 정자로 또박하게 쓰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무효표다라는 이제 국힘 쪽에 주장이 있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본회의장이 굉장히 이제 실랑이가 일어나면서 시끄러운 상황인데 방금 이제 의장께서 그는 가라는 의사표시가 확실한 투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로 처리를 해서 네. 가결 이제 결정을 방금 막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회의장께서 정리를 하신 거네요, 지금? 네, 그래서 방금 이제 4개 패스트 트랙 올라간 법안들이 이제 다 통과가 막 됐습니다. 막 통과된 그런 네네. 상황까지 의원님께서 생생하게 전해주셨어요. 네. 자, 본래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 뭐 60여 개 같이 해가지고 상정해서 처리할 방침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오늘 4개 법안만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사실 여야 원내 합의가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마 네.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지금 정부조직법이 이제 이번에 가장 중요한 법으로 올라 있는데 네. 여기에는 검찰청 폐지를 하는 수사 기소 분리하는 그런 검찰청법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힘의 반대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정부조직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 국회에서 그에 따라 상응하게 상임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임위 뭐 이름이나 상임위 위치를 재배치하는 국회법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 지난 내란의 밤 당시에 국회에서 와서 위증을 했던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위증죄로 추후에 고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런 법이 이제 지금 상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네. 대해서 국힘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해도 거기에 대한 후속 입법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네. 말씀을 하셨고 국회법 개정안이라든지 국회 증언감정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 간에 이제 입장차가 많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 주신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뭐 본래는 국민의힘이
이거 필리버스터 다 해야겠다 이랬는데 아마 내부적으로도 이거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그래서 그런 거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리됐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까? 지금 오늘 그 비쟁점 법안이 이제 지금 막 그 통과되려는 예. 법안 한 두세 개가 비쟁점 법안으로 그 필부 없이 통과가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예. 지금 아직 국힘이 이제 원칙적으로 비쟁점 법안들도 필부를 하겠다 현재까지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통상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협조하는 의미에서 이거는 과거 여야 모두 정부조직법에는 필부를 하지 않고 협조를 해왔던 것이 관행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법까지 필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은 국힘이 대선 불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리버스터로 입법을 저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국힘이 무조건 발목 잡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이제 일하려는 체제를 갖추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하는 거는 발목 잡기다. 국정 발목 잡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네. 예. 자, 앞으로 이제 뭐 여야가 좀 소통하고 합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국민들은 보고 보고 싶을 텐데 어떤 뭐 약간 절충점이랄까 해법이랄까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이런 거를 좀 이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네, 사실 지금 국회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야가 극한적으로 좀 대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 국민의 대리인이다 이런 이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그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여야가 싸운다 하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이런 것은 협조를 해주고 나머지 뭐 서로 정책이나 이제 그게 입장이 어긋나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반대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22대 국회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이제 다수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국회에서 이런 걸 통과시킬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합의 자체를 안 해주거나 이래서 사실상 국회 운영에 아주 어려움이 많은데요. 사실은 국민들이 이 총선에서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의 의사잖아요. 주권자의 명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힘이 그 지금 소수당으로서 국회에서 다수결에 밀린다고 사사건건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목만 잡고 민생 법안마저 이렇게 통과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결코 그대로 지켜보지 않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전현희 의원님은 법사위원이고 또 이제 그 당내에서는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또 이제 최고위원도 맡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정말 몸이 10개라도 저 바쁘시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현희 의원님한테는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지도부시면서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이건 제일 잘하실 거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추미애 위원장과 이제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뭐 투톱 당내 투톱이 알았니 몰랐니 정청래 대표는 알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몰랐니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경고를 했니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저희가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국민들의 궁금점일 수 있으니까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전에? 일단 그 국회에서는 사실 가장 중심이 상임위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는 상임위원장의 그런 지휘하에 의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되고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상임위가 뭐 사전에 예. 원내랑 뭐 이렇게 상의를 한다든지 미리 의논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안이나 이게 당이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런 사안들의 경우에는 네.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고 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이번 사안은 실제로 이제 그 청문회를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예. 굉장히 법사위가 그때 소란스럽고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법사위에서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의 필요성을 아마 법사위원장께서 예. 생각을 하시고 그 간사들과 몇몇 의원들께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시고 예.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법사위원들이 동의를 하고 이거는 청문회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원내나 지도부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청문회가 뭐 지도부에서 반대를 하거나 네.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중요한 의사 일정을 사전에 지도부랑 소통을 하고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정도의 이제 서로의 그 의사 소통이 추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영진 의원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뭐 했더라고요. 이런 거는 네. 사전에 조금 더 논의하면 좋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요. 네. 지금 지도부가 이걸 싫어하는 건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한 이틀 지난 시점에 정청래 대표가 알았냐 몰랐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감안했는지 정청래 대표가 자기가 알았든 몰랐든 여하튼 법사위원들 열심히 하시라 뭐 이렇게 그 힘을 실어준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뭐 힘이 됐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정청래 대표께서 법사위원장일 때 지난 5월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먼저 그때 개최를 한번 하셨습니다. 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출석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문회는 2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하는 거. 예.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도 그때 자신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주관해서 했던 만큼 네. 이번 청문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법사위에 격려 방문을 하셨습니다. 법사위에 격려 방문하고 뭐 네. SNS를 통해서도 뭐 열심히 하시라 이런 뭐 독려 네. 일종의 독려도 하고 그랬다고 저희가 이제 좀 그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그 대법원이 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뭐 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재판 과정과 결과를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무슨 얘기도 했냐면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거를 대선 개입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천대엽 차장은 대법원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원칙이다. 충실히 기록 살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들 의견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사안은 그 재판의 판결에 이 국회가 개입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네네. 그러한 판결이 매우 이례적으로 이루어졌고 네. 기존에 저희들 생각에는 대법원의 뭐 소부와 전압 관련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걸 대선 한복판에 대선 후보의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절차와 과정 형식이 과연 정당했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법부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법원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법부의 이런 그 감사 대상이고 입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입법부가 들여다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거는 네. 대선 개입이나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앞서서 이제 본인이 면담을 신청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만났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에 대해서 사법부 스스로 결자 해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 자리에서 천대엽 처장이 사법부도 사법개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자, 네. 의원님 보시기에 사법개혁 과정에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법부도 사법개혁의 지금 현재 대상으로서 예,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사법개혁의 이런 이제 화두가 등장을 한 것은 이거는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가장 그것을 수행하는 곳이 국회잖아요. 네, 그래서 사법부를 개혁하라는 것은 현재 국민의 명령이고 사법개혁의 주체는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사법부 개혁의 대상인 사법부의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는 충분히 그럴 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0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청문회 열리잖아요. 네. 자, 거기서 이제 뭐 많은 관측은 언론들이 대부분 아마 5월처럼 이번에 또 출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은 뭐 고발이라든지 뭐 어떤 조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뭐 그런 가정적인 상황을 현재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요. 예, 예. 일단은 국회법에 의해도 이런 이제 청문회라든지 국회의 뭐 감사라든지 여기에 대법원장의 이제 국회 출석 의무 이런 것을 규정한 내용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번 이 공청회가 꼭 그 대법원장이 잘못했다. 그래서 어떤 뭐 처벌이나 탄핵을 염두에 둔 그런 청문회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청문회라는 주요 의미 중에 하나는 지금 예. 대법원이나 사법부가 굉장히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네. 지금 지기현 재판부 얘기한 내란 사건 지금 재판 절차 그 과정 이런 것도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예. 뭐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닌 시간 계산으로 내란 수계 혐의자 윤석열을 사실상 석방을 시킨 그런 일이라든지 재판이 벌써 9개월이 넘는데 아직도 네. 재판이 그냥 그야말로 거북이 그럼 느릿느릿 재판이 지연이 되는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네. 조희대 대법원에 의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대선 후보 자격 박탈을 시키는 사상 초유의 그런 파기환송 판결 이런 모든 일련의 사항이 네. 법원이 과연 공정한가 오히려 법원이 그 내란 세력들을 감싸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을 국민들에게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한 것은 사법부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이번 기회에 국회에 와서 국회는 민의의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들 앞에 얘기하는 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이런 사유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이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염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법부에서 그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소명하는 기회로 삼으면 매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이 대법원장을 뭐 무작정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으니 사법부 수장이 국회에 와서 국민 앞에서 좀 소상히 그거를 밝혀달라, 소상히 설명을 해달라 이런 차원으로 제가 들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네. 국민들에게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소통을 하시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이 이 대법원장으로서는 이것을 오히려 네. 사법부의 불신을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장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이제 지기현 재판부의 뭐 침대 재판, 침대 축구 뭐 말씀도 하시고 너무 늦추고 지연시킨다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반면에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만약에 이 전담 재판부법이 통과가 되면 이거 시행하고 또 실제로 준비하고 뭐 이게 더 늦어져 가지고 오히려 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부 나오던데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좀 감안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미 내란 사건 재판이 상당히 진행이 됐고 또 지기현 재판부에서 12월 내에 이제 종결을 하겠다. 네네. 이런 이제 입장까지 밝혔기 때문에 네. 도중에 만약에 재판부가 교체가 되면 예. 시간이 더 제한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다시 또 윤석열 혐의자가 석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또 네. 가능성도 있다는 이런 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대안이나 대책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요. 예.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입법을 통해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원 스스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자 해지를 하는 것이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합리적인 방안 그리고 신속하게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지금 이제 꼭 국회 입법으로 안 하더라도 그걸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예. 사건 분립을 존중을 하고요. 예. 그 틀 안에서 헌법의 테두리에서 이런 사법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부가 네. 스스로 이런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근데 1심 내란 사건, 김건희 특검 사건들이 재판부가 네. 6개씩 뭐 거의 10개 이상의 재판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김건희 예를 들어서 김건희 사건의 경우에는 네. 증인들이 이 재판부에 갔다가 저 재판부에 갔다가 계속 여러 재판부를 이렇게 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재판부마다 또 증인 신문을 하면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재판부가 만약에 똑같은 증인과 똑같은 증거지만 서로 다른 이런 판결을 만약에 했다 이러면은 그는 오롯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게 되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네. 이것을 집중 심리를 해서 이 증인들이 여러 재판부를 전전해서 다니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네. 형태의 여러 갈래의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좀 통일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법부 스스로가 결자 해지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데 네. 그걸 스스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은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매우 안타깝고요. 네. 법원에서 이 부분은 결차 해지를 하셔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재판을 외연 그리고 신속한 네. 이런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법원이 스스로 마련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원의 결자 해지를 거듭 강조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전담재판부 그러면 뭐 내란, 김건희, 최혜병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전에 국정농단 재판부 그 설치 언급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전담재판부 예, 윤석열, 김건희, 최혜병 사건 예. 세 가지 이 전담재판부 법이 현재 법사위 법안 1소위에서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1차 논의를 거쳤고요.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날 상황인데 네. 지금 저희들이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씨의 지금 재판 사건도 예. 재판부가 제 기억에는 한 6개로 지금 나뉘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지금 특검 사건이 네. 18개 사안을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계속 수사를 하고 계속 기소를 하는데 이 사건이 계속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김건희라는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인데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이 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일치하거나 예. 비슷한 사안이거나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 이제 다 기소가 되면 그러면 10개 넘는 재판부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을 하게 되고 그것도 집중 심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건 중에 하나로 처리를 하면은 네. 거기에서 나오는 각각의 재판들 사이에 대리라든지 판단이 다르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예. 이런 데서 오는 사법 불신을 법원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중 심리를 하고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통일적인 이런 시스템 하에 처리를 하는 것을 누가 봐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걸 법원이 스스로 하시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한다고 하니 지금 10몇 개 이렇게 재판부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불합리를 네. 입법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다는 거죠. 네. 자, 입법을 이제 추진하고 있지만 이거를 사법부에서 먼저 알아서 합리적으로 결자 해지하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